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이고 그래서 저에게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있었죠.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시댁 생활이 어떨지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늘 우리 며느리들을 귀한 집 딸이라고 부르셨죠. 설거지나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를 말리셨어요. 명절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하면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라며 어떻게 귀한 딸들을 고생시키겠느냐고 하시며 혼자서 다 준비하려고 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 덕분에 우리 며느리들은 정말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시댁에 모일 때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육아 이야기며 살림 이야기를 나누며 진짜 친자매처럼 지냈죠. 시어머니도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시며 늘 흐뭇해 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일상을 자세히 보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시아버지가 너무 심하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시중 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시아버지는 본인이 직접 하면 될 일들도 모두 시어머니를 시켰어요. 심지어 바로 앞에 있는 물컵도 본인이 들지 않고 시어머니를 불러서 달라고 하셨어요. 식사 준비는 더 심각했어요. 시아버지의 입맛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매일 다른 반찬을 해야 했거든요. 어제 먹은 국은 오늘 또 해주면 안 된다고 하시고 반찬도 똑같은 걸 연달아 해주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매일 시장을 보러 다니셨어요. 큰형님이 어느 날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아버지가 직장에 다니실 때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퇴근하시면 시어머니가 직접 시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양말을 벗겨드리고 따뜻한 물에 마사지까지 해줬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더욱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졌어요. 지금도 충분히 힘드실 텐데 예전에는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싶었죠.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온 가족이 모이면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으셨어요. 음식 준비하랴, 상 차리랴, 설거지하랴.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키셨어요. 음식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다시 하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묵묵히 다시 준비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들이 도와드리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혼자 다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건 시아버지가 술을 드셨을 때였어요. 평소에도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시는 편이었는데 술을 드시면 정말 심해지셨거든요.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도 시어머니를 윽박지르시고 화를 내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우실까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웠죠.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화가 나셨는지 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더라고요. 컵이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는데 시어머니는 말없이 치우기 시작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든 일들을 혼자 감당하셨어요. 불평 한 번 하지 않으시고 짜증 한 번 내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모든 걸 받아들이며 살아가셨죠. 하지만 우리 며느리들 눈에는 시어머니가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웃음이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표정이 어둡고 한숨을 자주 쉬셨어요. 말수도 줄어들고 뭔가 생기가 없어 보이셨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우리 며느리는 자주 모여서 걱정을 나누었어요. 큰형님 댁에서 모이거나 작은형님 댁에서 모이거나 때로는 저희 집에서 모여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우리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큰형님이 어느 날 저희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당장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큰형님의 목소리가 심각해서 저와 작은형님은 급하게 만났어요. 큰형님이 우리에게 말한 내용은 정말 믿기 힘든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신다고요? 연세도 많으신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죠. 큰형님의 설명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다른 여자와 만나고 계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를 종처럼 부리면서 바람까지 피우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도 참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날 바로 계획을 세웠어요. 시어머니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 거죠. 며칠 후 시아버지가 외출하신 틈을 타서 우리 며느리가 시댁에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우리가 갑자기 다 같이 오니까 놀라셨지만 차를 내온다며 부엌으로 가셨어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거실에 앉혀두고 차를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앞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큰형님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하셨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고개를 떨구셨어요. 우리가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양쪽에서 안아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품에서 한참 동안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마도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이런 꼴을 보여서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우리는 시어머니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다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말을 들으시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눈치챘는데 처음에는 의심하기 싫었지만 점점 증거들이 보이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던 거죠. 우리는 시어머니께 이혼을 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참고 사실 이유가 없다고 어머니도 행복하게 사실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셨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또한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고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번 찾아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어요. 큰형님이 사진을 찍어두신 것도 있었고 우리는 추가로 더 많은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외출 시간, 전화 통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체크해봤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언행들도 녹음해 두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를 모욕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장면들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죠. 몇 달 정도 증거를 모은 후 우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시고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외도 증거와 함께 가정폭력 증거까지 있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에야 조금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았어요. 그동안 막연히 두려워하셨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니 덜 무서워지셨나 봐요. 드디어 결정의 날이 왔어요.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남편과 형님들,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까지 모두 시댁에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아침부터 평소보다 더 긴장해 보이셨어요. 손이 떨리시는 것도 보였고 말수도 더 적으셨어요.
우리는 시어머니를 격려하며 괜찮다고 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점심을 먹은 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혼하자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는 뭔 소리냐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셨고 남편과 형님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셨지만 시어머니는 의외로 침착하셨어요.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용기가 나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더 놀라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들킨 게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하지만 곧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큰형님이 준비해둔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사진들을 보시더니 완전히 화가 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미행했다는 거냐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용기 있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못하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아느냐고 했어요. 형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말에 동조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더욱 화가 나셔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이 집에서 누가 돈을 벌어다 주는데, 내가 평생 이 집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니들이 다 같이 작당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붙이냐고 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문제라고,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른 여자랑 어떻게 지내는지 다 알고 있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투에 더욱 화가 나셨나 봐요.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던지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시는 걸 보고 남편과 형님들이 재빨리 달려가서 시아버지를 말렸어요. 남편들이 시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셨어요. 작은 형님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아들들이 모두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으셨어요.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더니 손을 들어올리셨어요. 남편이 재빨리 달려가서 시아버지의 손을 막았어요. 형님들도 함께 시아버지를 제지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지만 손목에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남편과 형님들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어머니에게 손을 대는 건 용납할 수 없었나 봐요. 시아버지는 아들들이 모두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더욱 격분하셨어요. 좋다고, 이혼하자고 하지만 재산은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하셨어요. 큰형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알고 있던 내용이었죠. 결혼 생활 중에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이라서 반반씩 나눠야 한다고, 게다가 시아버지가 외도를 하셨으니까 위자료도 주셔야 한다고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나셨어요. 우리는 그날을 위해 준비해둔 모든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외도 증거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폭언하고 물건을 던지는 영상들도 있었죠. 시아버지는 그 증거들을 보시고 할 말이 없어지셨나 봐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계시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혼해. 니들이 다 같이 작당하고 그래봐야 난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내 자식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시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죠. 시아버지가 나가신 후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우리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서 위로해 드렸어요. 남편과 형님들도 시어머니에게 다가와서 앞으로 어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이후 이혼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으니 어쩔 수 없이 응하셔야 했어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계속 반발하셨지만 외도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위자료도 지급해야 했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지내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평생을 함께 살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번갈아가며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드렸거든요. 드디어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예상보다 시어머니에게 유리하게 끝났어요. 집과 예금, 부동산까지 합쳐서 시어머니가 받으신 금액이 꽤 많았거든요. 위자료까지 합치면 시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이혼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새 집을 구하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아파트를 사셨죠. 이사를 할 때도 우리 모두가 도와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어머니가 취미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평생 시아버지 시중만 들다가 이제야 본인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신 거죠. 처음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시집기 수업을 들으러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사진 동아리에도 가입하셨어요. 여행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시아버지가 있어서 손주들과 제대로 놀아주시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사랑을 주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시어머니의 새 집에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었죠.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고마워하셨지만 사실 가장 용기 있는 분은 시어머니 자신이었어요. 최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사진 동아리에서 만나신 분인데 서로 좋은 친구 사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분 얘기를 하실 때의 표정은 정말 수줍어하시는 소녀 같았어요. 어느덧 시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었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예전에 그 지치고 슬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정말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었어요. 그저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 우리는 모두 진정으로 행복한 가족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했고 더 나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는 정말로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세요. 우리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도 깨달았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